좋은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제가 리치뷰 도서관에 갔다가 성공하는 사람들의 독서 습관이라는 책을 빌려왔습니다. 책 읽기를 좋아하는 저로서는 그 성공하는 사람들이 어떤 독서 습관을 갖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이 책을 읽어보니까 책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책에 대한 생각은 어떤 것인지, 그런 것도 한번 다시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됐고요. 또 성공하는 사람들은 어떤 책을 읽고 또 어떤 독서 습관을 갖고 있는지도 알게 되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많은 책들 중에 우리의 삶과 그리고 우리의 마음 그리고 우리의 지식들을 넓히고 그것들을 성장시키는 그런 좋은 책들이 많이 있잖아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워렌 버핏이 가지고 있는 독서 습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훌륭한 투자자 그리고 너무나 많은 기부를 하고 있는 워렌 버핏, 어떤 독서 습관을 갖고 있을까요? 워렌 버핏에게서 좋은 독서 습관을 한번 배워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300억 달러의 자산을 가진 남자는 오래된 자동차를 타고 40년 동안 살아온 집에서 나와 또 그만큼 오래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로 출근한다. 오전 8시 30분까지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선 뒤에는 아버지가 쓰던 책상을 앞에 두고 앉는다. 그 책상 위에는 비서가 가져다 둔 신문과 잡지들이 놓여 있다. 이 밖에도 읽어야 할 것들이 있다. 그에게 호의를 보이는 사람들이 써서 보내준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에 관한 뉴스레터들이다. 거기에 그가 운영하고 있는 투자회사 버크셔 해서웨이가 소유한 기업체들이 보낸 보고서들이 더해졌고 이 목록들은 해가 갈수록 양이 많아졌다. 때로는 아직 사들이지 않은 수백 개 기업들이 발간한 보고서도 읽어야 하고 투자에 관련된 책들도 끊임없이 읽어야 한다. 남들보다 몇 배로 읽는다는 철학을 가진 이 사람은 워렌 버핏이다. 대학에서 언론학을 전공한 워렌의 아버지 하워드 버핏은 정치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당시 미국에서는 대학 교육이 일반적이지 않았다. 그러나 하워드의 집안은 형제들이 모두 대학을 나올 정도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고 정치적 관심은 물론 돈에 대한 관념도 투철했다.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켈빈 쿨리지가 미국인의 가장 중요한 사업은 사업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한 말을 가족들이 절대 신봉할 정도였다. 투자에 관한 워렌 버핏의 철학과 지식 그리고 활동성은 일단 좋은 환경을 타고난 데 기인했다고 볼 수 있다. 그가 태어난 도시인 네브라스카주 오마하에서 식료품점을 꽤 크게 운영했던 할아버지는 그에게 자본주의의 기본 원리를 깨닫게 해주었다. 사랑스러운 손자에게 힘든 노동을 시키고도 적은 돈밖에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세상을 알게 한 것이다. 이런 할아버지의 사고방식을 닮아 워렌 버핏은 어릴 적부터 늘 돈 버는 방식을 생각했다. 동네를 돌면서 폐지나 헌 잡지를 모아다가 팔기도 하고 사용된 골프공을 싸게 사서 깨끗하게 만들어 비싸게 팔았다. 친구들은 그가 골프장 연못에서 주워온 공을 판다고 생각했지만 그의 사업 방식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식이었다. 이런 사업 방법론을 일찍이 깨닫게 된 것은 할아버지의 서재를 가득 채우고 있던 책들과 잡지들을 통해서였다. 어릴 적부터 할아버지의 서재를 들락거리며 읽던 내용들은 사업가인 할아버지의 취향을 닮아 실용독서에 치우쳐 있었다. 할아버지 어니스트는 식료품점을 운영하는 방법이란 책을 쓰려고 했고 실용독서가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쳤다. 예를 들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같은 소설류보다는 실제 돈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을 읽어야 한다는 식이었다. 그래서 할아버지 집에는 잡지 프로그레시브 그로서리가 있었고 할아버지가 대학교에 다닐 때 편집했던 데일리 네브래스컨 그리고 할아버지가 15년 동안 모아놓은 리더스 다이제스트가 있었는데 워렌 버핏은 이 모든 호를 다 읽었다.
할아버지의 책장에는 연속 기획물로 만들어진 작은 위인전들도 많았는데 특히 미국의 사업가들에 대한 전기가 많았다. 예를 들면 존 록펠러나 앤드류 카네기의 전기는 몇 번씩 반복해서 읽었다. 카네기에게서 배운 교훈은 그의 사업에 큰 영향을 주었는데 사업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원칙인 인간관계에서의 지켜야 할 방식을 배웠다. 남을 비판하지 말며 논쟁을 피하고 대화를 하면서 직접적으로 명령을 하기보다는 질문을 하라 등이다. 많은 사람들은 카네기의 인간관계론 같은 책을 읽으면 좋은 내용이라고 머리를 끄덕이면서도 실천하지 않는다. 하지만 워렌 버핏은 그렇지 않았다. 끊임없이 활용하고 의지하려고 했다. 고교 시절부터 사업가로서 활동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친구들이나 사업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좋은 관계를 유지할지에 대해 늘 생각하고 실천했다. 그의 아버지 하워드 버핏은 어느 날 월스트리트의 증권가를 그에게 보여주었다. 그곳에는 엄청나게 많은 돈들이 흘러다녔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모든 일을 직접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손을 빌렸다. 허드렛 일은 다른 사람을 시키면서도 자신은 시장에 대한 정확한 의사결정만으로 큰 돈을 벌어들이는 금융가의 상황은 그에게 큰 인상을 주었다. 그때와 겨우 10살 때였는데 할아버지에게 받은 사업가로서의 역량과 아버지를 따라서 가본 증권가의 분위기는 그에게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만들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지 생각하고 있던 차에 길을 밝혀준 것은 도서관의 책이었다. 평소 책 읽기를 좋아했던 그는 지역에 있는 벤슨 도서관에도 자주 갔다. 그곳에 있는 실용도서를 즐겨 읽었는데 어느 날 책장에 있던 책 하나가 그에게 손짓을 했다. 마치 그 책이 그의 인생의 길을 열어준 것처럼 보였다. 제목은 $1000를 버는 1000가지 방법이었다. 이 책은 돈을 버는 데 필요한 실천적인 충고와 여러 가지 발상들로 가득한 책이었다. 그는 이 책에서 복리의 개념을 터득했다. 단순하게 물건을 팔아서 돈을 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매년 고정 수익을 발생시킴으로써 지속적으로 부가 증가하는 개념이었다. 재테크를 할 때 이해해야 할 원리 중에서 70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다. 만약 매년 10%의 수익을 내어 복리로 수입을 불린다면 약 7년이 되는 해에 2배가 된다는 법칙이다. 복리는 수익률과 시간의 함수이다. 얼마의 수익률을 낼 것인가가 중요하고 얼마의 시간 동안 유지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워렌 버핏이 다른 사업가들과 다른 점은 단순히 수익만 생각하는 관점에서 벗어나 일정하게 고정된 비율로 수익을 내고 이를 복리로 굴리면 엄청난 부로 변한다는 것을 알고 실천했다는 사실이다. 어릴 적부터 수집하고 세고 숫자를 기억하는 활동이 포함되는 것은 무엇이든 다 좋아했고 일찍부터 돈의 원리를 정확하게 깨우친 그에게 책의 영향은 매우 컸다. 아버지가 하원 의원에 당선되면서 워싱턴 DC에 살게 된 그가 알아낸 사실은 의원인 아버지가 의회 도서관을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가 아버지에게 처음으로 대출을 부탁한 책들은 놀랍게도 경마에 관련된 책이었다. 당시 그는 경마에 관심을 가졌고 어떤 말이 우승마가 될 것인가를 예측하는 기술을 개발 중이었다. 하원 의원이 되어 처음 빌리는 책이 경마에 관한 것이면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겠느냐는 아버지의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는 거의 협박조로 아버지를 설득하여 수백 권의 우승마 예상 관련 책을 대출받았다. 그는 이 책들을 모두 읽었고 실제 현장에서 있었던 경마 결과와 이론적인 방식들을 비교했다. 습득한 모든 지식과 체계를 머릿속에 넣고 현실과 매칭시켜 봄으로써 실제 수익을 높이려는 시도를 한 것이다. 펜실바니아의 와튼스쿨을 다니는 동안 그는 사회성이 부족했지만 학업에서는 매우 뛰어난 학생이었다. 학교에서 배워야 할 내용들을 이미 책을 통해 알았기 때문이다. 웬만한 것은 암기했고 때로는 교수보다 아는 것이 더 많았다. 그는 여러 해 동안 시내 도서관에 가서 주식이나 투자에 관한 책이라면 무엇이든 다 읽었다.
이때 읽은 책 중 벤저민 그레이엄이 쓴 현명한 투자자는 워렌 버핏에게 신을 만난 것과 같은 느낌을 주었다. 이 책은 가치 투자에 관한 바이블과 같은 책이다. 가치 투자란 기본적으로 주식이 가진 본질 가치보다 싸게 사서 보유하라는 것이다. 여기에는 안전 마진의 개념이 존재한다. 본질 가치 대비 50% 선에서 투자에 들어가라는 것이다. 투자의 가장 기본을 말해주는 이 책을 그는 읽고 또 읽었다. 그의 장점 중 하나는 읽은 데 그치지 않고 직접 실행해보는 데 있다. 그는 증권시장에서 적합한 회사를 찾아 자료조사를 하고 직접 주식을 구입하기도 했다. 대학 졸업 후 하버드를 가려던 그는 준비 부족으로 낙방하고 새로운 길을 모색했다. 다른 대학원을 알아보던 중 알게 된 이름이 바로 벤저민 그레미엄과 데이비드 노드였다. 증권 분석은 위 두 사람이 쓴 공저로 현명한 투자자가 나오게 된 계기를 만든 책이다. 자신이 가야 할 길은 투자자의 길이라고 판단한 그는 현명한 투자자와 증권 분석을 펴는 저자가 있는 학교에서 두 사람에게 직접 배우겠다는 생각을 한 것이다. 그래서 콜롬비아 대학원에 입학했다. 대학원에서의 수업은 이미 엄청난 지식으로 무장한 학생과 주식에 관한 최고 이론가들이 만나서 벌이는 경연과 같았다. 그에게 학교 생활이란 배움의 장이라기보다 이미 아는 것을 검증하고 토론을 거쳐 현실성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여겼다. 졸업 이후의 그의 삶은 투자와 관리의 연속이었다. 끊임없이 읽고 정보를 습득하면서 주식을 사고 이익을 남겼다. 어릴 때부터 사업과 투자 감각을 익혀왔고 다양한 이론의 실전 경험을 더해서 주식 전문가가 될 만한 역량을 만들어낸 결과는 감히 따라올 사람이 없을 정도의 수익을 내고 자산을 키우는 것으로 돌아왔다. 이런 결과를 낸 가장 큰 원동력은 세상의 결과를 꿰뚫어 볼 수 있는 해안에 있었다. 세상을 바라보는 해안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가 어릴 때부터 생활의 일부로 가지고 있던 독서하는 습관이 크게 좌우한 것이다. 그의 독서 습관은 다른 사람들과 조금은 다르다. 대부분의 독서가들은 책을 읽더라도 어느 정도는 다양한 분야를 섞어서 읽는다. 하지만 그는 한번 분야를 정하면 집중적으로 읽는 경향을 보인다. 어떤 분야를 알아야 하겠다는 결심이 서면 관련된 자료와 도서를 전부 수집하여 집중적인 읽기에 들어간다. 특히 투자 대상 기업에 관해서는 철저한 정보 수집을 통해 산업을 이해하고 변화의 가능성을 꿰뚫어 본다. 그가 인터넷 산업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이 분야에 투자하지 않았던 사례는 잘 알려져 있다. 잘 알지 못하는 산업에는 투자하지 않는다는 철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잘 아는 산업이라 하더라도 처음부터 알고 있던 것은 아니었다. 일정한 시간을 두고 그 산업에 대해 공부한 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큼 저평가되었다는 판단이 들 때 투자 결정을 내린다. 워렌 버핏은 지금도 출근해서 자료 읽기부터 하루 일과를 시작한다. 그는 알아야 하는 것이 있다면 집중적인 읽기를 통해 잘 알 수 있을 때까지 읽어나간다. 그가 가진 집중적인 읽기 습관이야말로 그의 성공을 만들어준 핵심 자산이다. 어떤 것을 알고자 하고 그것에 대한 관심이 있을 때 그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그것을 읽고 파악하고 그것을 분석하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찾아내고 얻어내는데 도움을 받는 그런 집중 읽기가 워렌 버핏이 가지고 있었던 성공을 만들어준 바로 그 핵심 자산이었던 것이죠.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그 경마에 대한 책을 아버지가 의원이 되자마자 그 의원 도서관에서 많은 양을 빌려서 읽었다는 그 부분이 참 도전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도 사실 남들의 이목을 신경 쓰고 좀 생각해서 아들에게 꼭 그렇게 해야겠냐고 했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이 가지고 있던 확고한 그런 의지를 도와주고자 했던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워렌 버핏이 이렇게 성공한 사람, 그리고 또 그렇게 많은 기부를 하면서도
그 워렌 버핏이 그렇게 월등한 투자 감각, 그 투자 실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이 독서 습관, 바로 집중적인 읽기 습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지금은 인터넷이 굉장히 발전되어 있고 우리가 어떤 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구글링을 통해서 또 네이버를 통해서 너무나 손쉽게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죠. 그렇지만 그것에서 얻을 수 없는, 반드시 독서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질 좋은 정보, 그리고 그 감각들은 그가 가졌던 그런 집중적인 읽기 습관에서 얻게 되었던 아주 좋은 성공의 씨앗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독서 습관을 갖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삶에 독서하는 그 습관이 좋은 씨앗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성공과 성장을 가져다주는 핵심 자산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여러분 삶에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독서의 습관, 그리고 저와 함께하는 이 독서의 시간들이 누구도 감히 따라올 수 없는, 내가 나 자신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나의 성공 자산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제 마음 안에 있는 진정한 사랑으로 여러분께 화이팅 외쳐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고 상상치도 못했던 감사의 일들이 막 일어나는 그런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